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 직격 시간인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첫 화두로서는 이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향한 수사가 그 방향과 궤도를 잘못 잡고 있다. 예. 어떻게 1심 판결이 김만배 일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속 만기가 되니까 남욱이라는 사람도 석방되고 김만배도 곧 석방되고 이러면 김만배가 몸통의 주요 부분이고 재판거래 이유까지 있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오히려 증거인멸 기회를 주고 이재명의 입장을 좋게 해주는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이 검찰 수사의 총체적 방향에 대해서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정말 이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뭐 고상한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도 법원도 도대체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말하자면 떠들었습니까? 그런 사건의 이 주범 당사자들을요 1년 동안 재판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 또 그래가지고 이 구속 만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석방이 돼버리는 거, 이것도 또 문제. 도대체 이 검찰과 법원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구속 만기가 돼서 나온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검찰도 법원도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어법 조치할 의지가 없음을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다 한통속들입니다. 한통속들. 저 검찰의 경우에는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관련됐는데 저는 뭐 현직이라고 해서 거기 전혀 관계가 저는 없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또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죠. 법원도 또 권순일 현직 대법관이요, 김만배 씨 같은 이 로비스트한테 그 사람을 8번 무상 출입시키면서 2심까지 무죄 난 거 뭐 고의적으로 뭐 일부러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로 인정 안 한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짓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해가지고 저 지금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고 대법원 국회의원 하게 하고 당 대표 되게 만들고 하고, 이게 전부 다요 검찰과 법원의 직무유기라는 말도 이거는 참 너무 정말 고상한 말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지금 이 검찰과 법원이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씨나 이 지금 엄청난 이 배임을 통해서 수천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등도 또 거기에 또 뭐 유동규 씨 요즘 뭐 좀 옳은 소리 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그거 다 한통속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검사와 판사가 더 문제입니다. 이 검사 판사요 이런 거 다 제대로 밝혀서 정말 범죄 없는 세상 나라를 만들려고 국민들로부터 월급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말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왕 말씀 난 김에 지금 무슨 뭐 유동규가 입을 열었니 안 열었니, 뭐 남욱이가 입을 열었니 안 열었니, 정진상이가 뭐 1억 4천만 원을 뭐 받았네 안 받았네, 지금 이렇게 해사는 것 자체가 보통 코미디가 아닙니다. 보통 코미디가. 대장동 사건 김만배 일당이 이미 회수한 돈이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배당으로 4,040억 원, 분양 수익금으로 4,500억 원, 8,54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천화동인 1호 1,208억 원인가 뭐 그 중에 저기 37.5% 그래가 이래 다 제하고도 428억 원이 말은 또 뭐라 그러냐, 이재명 시장 실적 거다. 이재명 시장 실적 그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 실적
뭐 사람입니까? 이재명이면 이재명이고, 정진상이면 정진상이고, 김용이면 김용이고, 그것도 이재명 시장실에 간 게 그게 이재명이 거지 누구 겁니까 그게? 국민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이 사법기관이요, 검찰과요, 법원이요, 이따의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 대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런 점에서 이 지금 검찰과 법원의 행태는 너무너무 잘못된 건데, 이에 대해서 뭐 언론은 언론도요 제대로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나무위가 불었다, 뭐 유동규가 뭐 불기 시작했다. 지금 본체가 있는데, 본체가 뭐냐? 이재명 성남시장요, 이 사람이 백보를 양보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성남시에다가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무려 8,500억 원의 손실을 입힌 거 아닙니까? 이걸 검찰이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이건 명백한 배임죄거든요. 그 다음에 괜히 김만배 일당, 김만배 씨 등에게 8,500억 원이나 되는 이익을 안겨주면서 이재명 씨가 돈 한 푼 안 묻겠습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만약에 안 묻었다면요,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안 묻다 하든지, 조사 자체를 안 합니다. 조사 자체를. 그래가지고 뭐 맨날 신문에는 뭐 이재명 씨를 향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몸통 이재명을 장 대표 말씀대로 그걸 이렇게 우회하고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엔 이걸 직격으로 속뚜껑으로 자라목잡이 이재명을 잡아야 돼요. 예. 검찰이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덧붙이면요, 그걸 안 하고 무슨 정진상 씨한테 1억 4천만 원 주냐 안 주냐, 솔직히 말해서요, 그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았는데 증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정진상 씨 저는 구속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증거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재명 씨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진상 씨 말이지, 돈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구속까지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는 우리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이 직무유기, 이 법원의 이 직무유기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도 어렵게 만들고, 나라도 어렵게 만들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맨날 정치권에서는 이런 삼박질을 하니까 그 최후의 피해자는 누가 됩니까? 국민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소란스럽습니까? 이에 대한 원인도 검찰에 있고 법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촛불 집회 하는 사람들, 이재명 씨 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재명 씨가 죄가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 씨 1억 4천만 원 받았다는 증거가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왜 구속되느냐? 검찰이 이거 잘한 건 아니지만 구속될 만하니까 구속된 거야. 왜? 수백억 원의 돈을 먹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를 옹호하는 이 국민들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이미 정과 사범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이것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뭐 또 상방울 사건, 변호사비 대납 그 상방울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법인카드도요 무려 뭐 200차례에 걸쳐서 액수가 뭐 8천만 원이라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그 배 씨는 기소가 됐는데 그 장본인이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도 안 했어요. 법인카드 승계 명백한 게 드러났는데도 그 당사자 이재명 씨 부인 기소도 안 하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검찰을 탓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 왜 됐어요? 이 나라가 아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이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시 명령이나 언급을 안 하는 존재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검찰 최고지휘관이 대통령이지요. 경찰 지휘관도 대통령이지요. 그러니까 파사 현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밑에다가 법무장관에게 강력한 지시를 해야지요. 포괄적이라도.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이니까 검찰이 직무유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투표율이 얼마냐면 48.5%입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어디 사람들을 만나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말하자면 후보한테 투표한 사람들이,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게 있는데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요즘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고, 심지어는 한동훈 어록까지 책으로 나온다던가요. 저도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법치가 무너진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킨 모양이다 싶어서 저는 굉장히 참 제대로 된 인사고 또 잘됐다 이래 싶었고, 또 한동훈 씨 또 그 국회에서 또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면 아주 속 시원한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한테도 제가 꼭 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법무 관련 행정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가 지금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법치국가라고. 이에 대해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사이에 무슨 법치국가다운 법치국가를 만들어야지, 그거는 안 하고 어디 국회에서 어디 말따먹기나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 장관도 정말 이 나라 법치 행정의 책임자로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게 아주 답답한데 화두를 약간 바꿔서 민주당 쪽을 보면 최근에 김용, 이번 주 들어가서 정진상 이렇게 구속되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아주 일부에서 그 두 사람이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당무를 정지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일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제정신들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시켜야지. 그게 당원에 당무 정지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이 판이 돼 있고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가 되어 있는 피고인 아니에요. 거기다가 측근들이 자꾸 이렇게 관련된 게 일단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측근들에 대해서 당무 정지하고 대표는 그럼 당무 정지 안 하고 밀단 지성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참 좋은 지적인데요. 민주당이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전에는 그 전에는 어떠냐면 기소만 되면 당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걸 바꾸었어요. 바꿔가지고 본래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를 최고위원으로 돌려가지고, 최고위원은 누가 되느냐면
이재명 씨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니까 이게 지금 기소가 돼도 당무가 정지 안 될 거면 당은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민주당 그 중요 당직자 여러분,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 정당이라는 거는요,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규정도 되지만 정치 조직입니다. 정치 조직.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지금 이재명 씨 문제로 얼마나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이렇습니까?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김용이나 정진상입니까? 이재명 씨 아닙니까? 이재명 씨. 그런 사람을 당 대표로 내세우나 또 해놔놓고요. 무슨 놈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까? 그 공격이 먹히겠습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윤석열 정부 잘못하는 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회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본래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저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남을 좀 비판을 하려면 자기가 좀 올바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당 가지고요, 예? 윤석열 정부 잘못하는 거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말은 정말 하기가 부끄러운데 윤석열 정부도 야당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복. 옛날에 문재인 정부도 야당복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계속 하는데 누가 그 말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야당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양인데. 진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만약에 물러나야 된다 하더라도 저런 야당 보고 누가 물러나라고 국민이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말이 좀 엉뚱한 데로 나갔는데 민주당 당원 여러분,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이재명 씨가 이런 지금 파문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는 소리도 한마디 못한다면 그게 야당입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민주시민, 국민 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기소되는 일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당직에서 진짜 더 빨리 물러나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 하도 뉴스의 초점이 어제 오늘 되고 있는 게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 영어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단 중단한다. 중단하게 된 배경은 최근 MBC와 MBC 기자가 보인 그 태도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요, 이 도어 스태핑, 말하자면 출근길 적석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고 기자들과의 문답 이거는 참 신선해 보였습니다. 신선해 보였고 저는 또 설사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 실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다. 대통령이 말 좀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그건 내가 잘 모르고 그랬다. 그건 사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그래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대통령이 말한 거라고 해서 절대로 맞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말하자면 나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마디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안 하기 위해서는 미리 참모들하고 언론해가지고 정제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고 양쪽 다 있는데 어쨌든지 전 이 도어 스태핑을 해온 거는 잘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요 설사 실수가 있다도 좀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또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자주 기자실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자실에 가서 대통령이 좀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와서 기자실에 와서 정식으로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왕과는 관계없이 어제 이 중단을 했는데, 중단할 수 있는데, 이 중단이 좀은 자연스러웠으면 좋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자꾸 받고, 언론을 해가지고, 언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대통령답게 이렇게 처리했던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MBC 기자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지만 이런 절차를 여유 있게 절차를 좀 거쳐서 이거를 뭐 형식을 바꾸든지 했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것은요, 그 칸막이 친 건데, 이 MBC 기자라는 사람이요, 서리빠 신고 나오고, 물론 그 서리빠도 저는 또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뭐 출근하면서부터 서리빠를 신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기자실에 가 있으면서 있다가 대통령이 들어올 때 도화서 태핑하는데 나왔으니까 그냥 뭐 서리빠 신고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리빠 신고 나온 주제에 대통령을 향해서 뭐가 악의적이냐고 과물죄로 치는 거, 이거요 과함으로 그래서 다행이었지, 대통령이 만약에 가까이 있었다면 어떤 행패를 부렸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칸막이를 지금까지 안 친 것이 저는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자라고 해서 성인입니까? 기자가 또 한두 명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칸막이를 친 거는 칸막이인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여기에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안상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저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치 그날 MBC 기자가 그랬더니만은 바로 또 오후에 또 뭐 칸막이 설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자꾸만 비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 출근길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예, 잠정 중단 사태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 MBC 기자의 그런 비도덕적인 행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국민과의 소통을 왜 단절을 하려고 하느냐? 그 민주당이 그 말할 자격이 있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 껌껌한 데서 껌껌한 짓을 해온 거, 정말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윤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비난을 받을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잘 개선해서 저는 처음부터 기자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2층이고 아래층 이 기자실이라고 그래. 그 누누이 설명했거든. 거기에 자주 내려가라. 거기에 자주 내려가고, 이게 즉석 문답에서는 실수할 수가 있거든.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